자, 296페이지 봅니다. 296페이지. 3번에 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효력 발생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었고, 오늘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한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먼저 사들인다라는 제도다 그랬죠. 자, 양갈로 1번에 보면은 선매제도에 의해서 허가구역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줄을 한번 끊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걸 줄을 한번 끊어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은 무슨 거래에 우선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무슨 거래가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 국가 등에게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 선매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줄에 줄 것 다시피 무슨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매제도가 적용이 된다.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 전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두 줄은 시험 출제와는 조금 거리가 먼 건데, 선매는 토지 소유자와 선매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무슨 수용과는 구별된다. 토지 수용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 선매제도는 사인 간의 사적 거래에 의해서 공적 이용 주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해버리는 토지 수용 제도와는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에 보면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선매와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1번에 대상 권리는 선매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라는, 소유권에 한한다. 그것도 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요리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뿐이라요, 지상권도 들어가요? 지상권도 들어가잖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과 그 예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하는 제도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도 포함되는데, 지상권도 포함되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은 제외고 무슨 권만? 소유권에 한한다라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토지 수용과는 구별되는 점이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쉬워요. 협의 매수만 인정하는 것이지 강제 선매는 인정한다는다? 안 한다. 강제 선매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아져 버린다? 토지 수용과 같아져 버리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미 위에서 읽었다시피 일반인은 선매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선매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다? 국가 등 이렇게 된 거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선매 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어버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제도에 불과하다. 그 협의가 성립되면은 선매되는 거고 협의가 성립 안 되면은 선매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대상 지역과 이미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한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상권은 포함되지 않고 뭐 소유권에 한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봐봐. 이거는 뭐다 이미 이해가 돼 버렸어요. 무슨 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다라는 게야.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거래가 신청된 그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면은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소리잖아.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동그라미 2번은 별표 표시를 해놔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이 2번 토지도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면 주의도 뭐 해요. 알면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지. 아는 게 병이다 하는 말이 이런 데서 터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거죠. 이 2번을 읽어보면 봐봐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이미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받아봤잖아. 받은 토지는 그 토지거래가 받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토지 이용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어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잖아. 그럼 저 위에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줄 것 같은 거는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토지 뭐 선매제도잖아요. 그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알겠어요? 안 맞잖아. 토지거래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뭐 선매 협의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국가 등에게. 알겠어요? 근데 이건 이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토지를 알겠어요? 그 취득한 자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거 지금 토지거래가 신청된 거예요?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이 토지도 뭐다? 선매 협의 대상이 되도록 해놓은 거다. 옛날 법에는 2번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이 개정되면서 뭐다? 이것도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로 추가됐다. 그 이유가 뭐냐? 앞뒤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알겠어요? 각주가 14번이 딱 붙어 있잖아. 쪼매나요. 알겠어요? 밑에 각주를 한번 읽어봐요. 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선매 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취지는 옛날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선매 제도를 통해서 토지의 정책을 보완하는 뭐 단속적 기능까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단속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단속의 결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뭐다? 무슨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버리면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로 법을 개정해버리면은 허가받은 토지는 선매되지 않기 위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양갈로 3번 선매 대상 권리. 아까 무슨 권리에 한한다 했어요? 또 시동을 걸어야 되나? 대답을 좀 해요. 알겠습니까? 그 위에서 보충학습에 주의할 사항가 무슨 권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했으면은 양갈로 3번에서 선매대상 권리는 무슨 권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원래 알겠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알겠어요. 강의하는 사람하고 뭐다 이 교감이 부드럽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야 수업이 덜 지루하고 뭐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학습 효과도 커지는 거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근데 꼭 그렇게 하면은 제 답변하세요. 그만 뭐다 몰라가 말하면 부끄러울까 싶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부끄러운 게 중요한 거라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라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그 합격을 위해서 잠시 부끄러우면 또 어떨까 봐.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선매 절차 해놨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가는데 여기 이제 허가 관청이죠.
토지 거래가 신청된 경우에 이제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하는 말은 결국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뭐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하여 이런 소리야. 국가 등 이제 그러면 되죠. 국가 등 중에서 그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국가 등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이랬대. 그 지정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선매자 이렇게 했는데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뭐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 또 동그라미 딱 지나놓고 아까 보충학습에서 협의 매수만 인정하는 제도지. 그래서 강제 선매는 인정한다 불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 수용 제도와는 구별되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반갈로 2번 선매 협의제도 있고 협의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요. 그 동그라미 1번 봐봐.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 있는 경우는 신청 있는 날로부터 이제 절차대로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절차는. 여러분들 이제 공법을 많이 공부해 봤으면은 실체보다도 뭐 또 중요하다. 실체도 중요하지만 뭐 또 중요하다. 절차도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알겠어요? 민법 공부할 때 뭐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면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권리와 의무의 내용 그 자체만을 규정해 둔 법을 무슨 법? 실체법이라고 그런다. 그 실체법 공부할 때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보면은 건축법이든 뭐 농지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도정법이든 공부하는 데 보면 걔네 뭐다 거의 80~90%가 뭐를 공부하는 것다? 권리와 의무의 내용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알겠어요? 뭐 대부분은 절차를 공부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저 특강 자료라고 뭐다? 표 만들어 놓은 게 보이 전부 다 뭐 그림 그려 놓은 거다. 절차 그려 놓은 거야, 이거 말이지. 그 절차 흐름을 먼저 잡고 거기에 뭐다? 실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살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절차 단계에. 알겠습니까? 저게 아웃라인인 거예요, 공법은. 알겠습니까? 그 절차법은 절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부동산 등기법도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등기법 공부해 보면은 권리와 의무의 그 자체를 적어놓은 내용이 많습니까? 절차를 적어놓은 내용이 많습니까? 절차를 적어놓은 내용이 더 많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법 속에도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군데군데 적어놓은 조문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체법적 규정도 포함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규정들이다? 절차 규정들이야. 그래서 절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세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입니까? 공부해 본 거 쭉 떠올려보면은 실체에 관한 내용도 제법 많고,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관한 내용도 제법 많고, 실체에 관한 내용도 절차에 관한 내용도 제법 많고,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뭐 판가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섞여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보세요. 그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만약 시험지면 나왔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시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그렇게 나오면 가셔야 되는 기라요. 근데 한 번도 왜 낸 적이 없느냐? 딱히 그런 지문을 시험 지문에 내면은 이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바로 아무리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이 더 섞여 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대충 내용의 비율을 보니까 실체법적 내용이 더 안 맞나? 그러면 이거는 실체법이지 왜 이게 절차법이고 하면서 틀리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 어쨌든 간에 안 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냈잖아. 공법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중간법적, 혼합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하는 건 시험 지문 냈잖아. 알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알겠어요? 무슨 말 있죠?
그런 거 이제 자꾸 개발해서 내다 보면은, 알았어요. 공발량이 자꾸 늘어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전략가 참 제가 힘듭니다.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몇 점만 맞춰줄 목표로 강의해보면 편하다. 60점만 맞춰줄 목표를 딱 잡고 강의를 하면 저도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합니다. 고민 덜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결국 뭐로 간다?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거 60점 맞춰보면 많어. 알겠어요? 다른 과목 다 골고루 60점 맞춘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나마 이거는 60점 맞출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다른 과목은 아이고 50점만 맞춰도 참 다행이다 싶을 그런 과목들이 한두 과목 섞여 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해야 될 과목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응용력을 기를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요즘 더 배우면 알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 딱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라 딱 나올 것만 정리해놓은 자료 없습니까?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동영상 강의를 하면 이게 문제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듣는 사람 수강생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한 명이잖아요. 자기 개인 욕심 챙기거든. 근데 일일이 다 자기한테 맞는 자료 없습니까? 하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죽어나요. 알겠어요? 이 별로 안 좋은 거라. 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제일 재밌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허가 신청,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허가 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누구를 지정하여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라라는 소리죠. 선매자가 지정되고 나면은 그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 몇 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뭐를 끝내야 된다?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법제 몇 조 몇 항 15조 2항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2번은 끝에 보니까 시행령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3번은 끝에 보니까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내용은 1번을 보다 더 뭐다? 구체화 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동그라미 1번만 갖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봐봐요. 허가신 토지거래가 신청이 있었으면은 그 신청을 있었으면은 그 신청이 나왔던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허가관청은 누구를 지정하는 거다? 선매자를 선매할 자를 지정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이 선매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몇 월 이내에 1월이라고 돼 있잖아. 1월 이내에 알겠어요?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완료해야 된다. 이게 컨트롤이에요. 간단하잖아. 알겠어요? 간단. 요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하고 1월 이내에 지정하고 요 날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뭐 1월 이내에 선매비를 끝내는 거야. 이게 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다 더 세부적인 절차를 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해 놨는데 2번 봅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뭐다?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지정 통지받은 날이 언제? 요때 아닙니까? 요때죠? 요때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뭐하는 소리야?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래 있잖아.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뭐를 하여야 하며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래 있죠? 그 말은 이 소리라. 선매 협의를 뭐해라? 개시해라 라는 소리야. 개시를 15일 이내에 하고 완료는 요때까지 1월 이내에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에 보면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미협의 조서를 뭐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지정 통지 받은 날, 요 날 아닙니까? 요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뭐를 제출해라 돼 있어요.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칠판 봐요. 그 내용은 새로 공부할 게 아니라요. 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뭐를 끝내라 돼 있다.
선매협의를 끝내라 돼 있는데 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뭐를 제출해라 돼 있다. 선매협의 꼬마 얘기라요. 선매협의 조서를 뭐다 제출하는 방법으로 뭘 끝내는 거다. 선매협의를 끝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세 번째 줄에 1개월하고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있는 1개월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 참 이럴 때 할 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뭐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네. 알겠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 요때 뭐다 선매협의 조서 제출할 때 뭐 또 첨부해라. 거래계약서 사본도 뭐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절차가 이게 달라요. 선매 절차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 공부했잖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허가 신청 받은 허가관청 있지.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뭐 하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신청 받았으니까 15일 이내에 뭐 하게 돼 있어요? 허가 처분 내주든지 아니면 무슨 처분 하든지 불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은 그 사유를 통지해 줘야 되지 서면으로. 또 한 가지 조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뭐다 통지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치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여기에 바로 뭐다 선매협의 통지다. 통지. 알겠습니까?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니까 선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뭐 허가처분 안 내줬다. 불허가처분 사유를 통지 안 했다. 그러면 무슨 통지했다? 선매협의 통지를 했다. 누구한테? 허가 신청한 당사자한테. 알겠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허가 신청 받은 1월 이내에 누구를 지정해야 된다. 선매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겠죠? 그러니까 15일 이내는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요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해줘야 된다. 선매자를 지정해줘야 되고 이 지정받은 선매자는 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뭐다? 이걸 완료시키기 위해서 요 날로부터 15일 이내는 뭐를 개시하는 거다?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방갈로 3번에 선매 가격 봐봐요.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기준 그거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높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감정가를 기준으로 뭐다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협의 매수할 수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면 오다 X다라는 소리라. 어디서 공시지가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맨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토지거래가 신청을 냈는데 그러세요.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면 거래하면 되잖아. 별 문제 없죠? 그럼 불허가 처분 받았어. 그럼 거래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해봤자 무효다라는 거잖아. 유효동적 무효. 그럼 불허가 처분 냈으니까 뭐다? 우리 거래 뭐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거래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럼 뭐예요? 불허가 신청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겠지만은 뭐 할 수도 있다? 너가 사라 이 말이지.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매수할 자를 또 국가 등 중에서 지정해가 뭐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때 매수할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을 때는 뭐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 공부했잖아. 그때는 뭐
공시가격 기준이고 요 선매가격은 뭐 감정가격이잖아. 맞죠? 그 왜 스스로 뭐다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걸 떠올리지 못했을까 이 말이지. 그게 복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습할 기회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뭐다 점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차이야.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가 기본서 갖고 도서관에서 뭐다 복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할 기회도 생길 거고 그 문제풀이도 일반 학원에서는 뭐다 단원별 문제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지 뭐다 또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면서 또 뭐다 복습할 기회도 생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습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이 상태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책은 한 번도 안 본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그럼 집에 가서 노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뭐 무력할 수도 없어요. 이 과목은 안 보는데 뭐 집에 가서 무슨 책 본다? 민법, 개론, 공법 책 보기 바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공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과목을 맡고 있는 이 과목을 맡고 있는 관계에서 이 과목에서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놈은 그 공부를 해야 말이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탓할 수도 없고 저는 답답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공부하면 복습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이 뭐다 특강한다, 뭐 보강한다, 뭐 한다 하면 뭐다 1월 보강한다 하면 저는 무조건 뭐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알겠어요? 무슨 문제지? 제마주도 1월날 보강한다 하면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매주 1월날 나와야 될 상황이 될 거고 첫째는. 둘째는 제마주도 보강한다 하면 민법, 개론, 공법 선생님이 보강할 시간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그럼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거든. 알겠어요? 그 저로서는 참 답답해요. 알겠어요? 근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잠시 보고 옵시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뭐다 보여야 되니까 293페이지 봐봐요. 그 293페이지 양갈로 7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제도 해놨는데 1번에 그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고 반갈로 2번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놨잖아. 그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를 받아 허가관청은 국가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가 예산의 범위에서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낮은 경우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공시지가 하는 것 동그라미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이 말이지. 그게 복습을 안 한 거거든. 알겠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봐봐.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답을 잘못해가 부끄러운 기나 알겠어요? 여러분 제 질문에 이제 아무 답을 안 해도 지금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잖아. 알겠습니까? 그 답해도 부끄럽고 답 안 해도 부끄러운데 뭐 답하면 어떨까봐. 알겠어요? 자, 297페이지에 반갈로 4번에 선매 불협의 시 조치에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가 만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토지거래 허가 신청된 토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허가 처분 내리든지 뭐 불허가 처분 내리든지 가부당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또 불허가 처분 나왔어. 또 불허가 처분 나왔어. 그럼 방금 봤다시피 뭐 1개월 이내에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권리 매수 청구한들 매수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그림 봅니다. 선매제도. 이때까지 토지 선매제도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들 딱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다, 안 해 놓은 거다? 해 놓은 거다. 그게 그림이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거하고 달라요. 다르면 절단나지. 알겠어요? 뭐가 다른데? 그건 너무 또 이거 똑같은 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다르면 절단나지. 알겠어요? 제가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지가 동량 조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싹 다 지운다. 299페이지까지는 싹 다 지우고 뒷페이지에 문제는 놔두고 그래서요. 틀린 것을 물었는데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네요. 4번을 봐봐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발견을 퍼뜩 해야 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 허가관청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는데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하면 틀려버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이런 문장을 딱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와중에 4번의 끝에 요 부분이 뭐다? 탁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와 있나 말한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읽다가 보면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 그동안에 공부하는 과정,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어. 주로 들어본 거는 뭐다? 공시지가다, 뭐 공시가격이다, 뭐 감정가격이다 이런 용어를 쭉 들어봤지 매입가격 이런 용어는 안 들어봤잖아. 그럼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표현으로는 걸린다 그래. 글을 읽다가 뭐다? 탁 거기서 걸려. 걸리면 일단은 걸리고 나면은 여기 이 단어가 맞는 단어냐 틀린 단어냐 고민해 보는 거야. 그때부터. 요 고민해 보는 걸리고 고민하는 요 시간이 뭐다?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공부하는 거지. 복습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글을 읽다가 뚝뚝 매끄럽게 안 걸리고 잘 읽어 내려가. 그러면은 그 문장은 뭐다? 좋은 문장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틀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틀린 함정을 파놓잖아, 문장 속에. 그러면 이제 공부된 사람은 읽다가 뭐다? 가다가 그 함정 보면서 뭔가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함정 파는 부분 안에서 더 걸린다, 이 말이 읽다가. 걸리면은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표현에 좀 뭐 문제가 있는데 뭐가 틀리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거기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6절에 부동산 정보 관리 해놨는데, 어디까지 싹 다 지운다? 그 옆에 301페이지까지 싹 다 지워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 302페이지에 7절에 뭐? 보칙 해놨는데, 1번에 신고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는 해둡니다. 알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뭐 예상은 했지만, 올해 또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보상금 제도다 이 말이지. 공인중개사법에도 보상금 제도가 있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무슨 제도가 있다?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원래 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 말. 공인중개사법의 보상금 제도보다. 알겠어요? 자, 1번에 보상금의 지급해 놨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죠? 예산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딱 칩니다. 알겠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거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30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봐봐요. 보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 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해놨잖아. 그거 줄 딱 꺼놓고, 알겠어요? 밑에다가 메모를 해둡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메모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원래 공부에는 이 메모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부분은. 이상하리만큼 이 자격증 대비반에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꼭 이런 걸 주의하라 하면서 메모를 시켜요. 저는 이 메모를 시켜주면 이게 공부가 2개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1개만 기억해도 될 걸 뭐다? 2개 기억해야 되는 걸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상인데 대부분의 학원 강의가 다 메모 시켜줍니다. 주의하면서. 이런 거 제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면 오다 X다. X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 밑에 적어놔요. 그럼 봐봐. 적어놨어요. 지난번에도 적으라 했던가 보네. 제 개인적으로 이거 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봐. 공부할 때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거 주의하라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저는 이걸 갖다가 2개를 공부하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는 것만 기억하마.
당연히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뭐다? 근거 없는 소리잖아요. 근거 없는 소리면 무조건 그럴듯해도 어가 X가 X 하면서 판단해버리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주의하자 하면서 또 외우는 거야.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하더라고. 근데 왜 이걸 다른 선생들은 또 이걸 메모하라 하느냐? 저 앞에 공인중개사법의 보상금에 있어서는 뭐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세요. 저는 그것도 알겠어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느 법에 나오는 거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나오는 거고 법의 내용이 전혀 다른 법인데 그래서 주의할 게 뭐 있노? 알겠어요. 시군구에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내용이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뭐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법 공부할 때부터 내가 어느 법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이 법의 내용이냐 저 법의 내용이냐 저 법의 내용이냐 이 법의 내용이냐 구별만 하는 생각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일반 수험생들은 법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냐 저 법이냐 구별 잘 한다 안 한다? 마인드가 안 하거든. 보이면 다 똑같은 기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 일반에. 그러니까 봐봐요. 대부분의 중개사 강의하는 선생들이 저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한 적 있죠. 그 공부할 때 11번이가 이게 있잖아.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뭐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결격사유였잖아. 그때 대학의 모든 강의하는 법령 선생이 요거 동그라미 딱 지적하거든. 주의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어느 법이고 공인중개사법 아니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지 뭐. 알겠어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 주의하세요 하는 거 강의할 필요 있나? 없지 뭐.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요것만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 벌금 받는 거하고 다른 법에 위반해가 벌금 받는 거하고 취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죄락하는 게 질이 있고 질적으로 차이가 다 있는 건데.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옵니다. 30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어떻게 한 자? 거짓으로 신고 동그라미 딱 치고 가와 나를 읽어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가와 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짓 신고한 거 이건.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거짓으로 신고 동그라미 줬으면 가와 나는 줄 걸 것도 없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가와 나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가 외울 생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봐봐요. 보충학습은 놔두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이것도 뭐다? 보상금 지급 사유다라는 소리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봐봐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 이용하지 아니한 자. 요 세 가지 사유를 뭐다? 신고 고발하게 되면은 무슨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학습 네모 박스를 갖다 박아놨잖아. 왜 중간중간에 갖다 박아놨느냐 하면은 그 보상금 지급 사유별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조건도 다르고 보상금 지급 금액도 달라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제도는 보상금 지급 사유별로 보상금 지급 조건과 보상금 지급 금액이 안 달라요. 똑같아. 알겠습니까? 똑같아.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그 다음에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자, 이 세 가지거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범죄라다 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다 보니까 알겠어요? 보상금 지급 조건이 신고 고발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뭐 검사가 수사기관인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 결정 또는 뭐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 뭐 한 건당 얼마 50만으로 한다 하면서 보상금 지급 사유 세 가지 사유별로 보상금 지급 조건과 보상금 금액이 똑같아. 안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얘는 맨 보상금 지급 사유가 몇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그 사유별로 지급 조건과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충학습회가 네오박스 낀가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의 보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규정보다도 더 까다롭고 복잡해. 알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제도는 그동안에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세 차례나 연속적으로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물을 배는 방법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보상금 제도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물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안 물었는 바람에 올해 눈길을 줄 가능성이 많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4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상해도 또 요거는 뭐다, 요것만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거는 확실히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302페이지에 보면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 보상금은 어떤 조건에서 주느냐 보충학습을 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가봐요. 이 경우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줄 끊어야 되죠. 뭐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 말은 지금 1번의 신고 사유가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잖아. 자,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는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부과 대상일 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라. 그 과태료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취득 가격의 뭐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뭐다?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 또는 고발인에게 뭐라 알려라. 뭐 그건 중요한 지문은 아니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당구장 봐봐요. 보상 금액이 얼마냐를 또 외워야 되잖아. 알겠어요? 지급 사유별로 보상 금액이 다르다고 했잖아. 부과되는 과태료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 20%가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도를 얼마로 하겠다? 1,000만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은 아세요? 허가 안 받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잖아. 요거는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잖아요. 요거는. 알겠어요? 형사처벌 받게 돼 있잖아요. 알겠어요? 형사처벌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자는 범죄잖아요. 형사처벌 받잖아요. 형사처벌의 내용이 뭡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모르마 30%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30%. 무슨 이제 개별 공시지가 기준 금액에 뭐다 기준으로 해서 뭐 100분의 30의 이하에 상당한 금액에 뭐 벌금형 사유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보충학습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줄에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뭐 하기 전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자, 줄 거 봐봐요.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잖아. 무슨 결정이 있는 경우.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거기 보상금 지급적. 여기 범죄라서 그런 게야. 아까 실거래가 신고 뭐 거짓으로 한 것은 범죄가 아니니까 해당 신고 사안에 대해서 뭐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지. 요거는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뭘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야. 근데 따라서부터 읽어보면 절차가 지급 절차가 공인중개사법하고 조금 달라요.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신고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하였으면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어디에 통보한다? 허가관청에 통보하는 거야. 허가관청에 통보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이걸 왜 동그라미 치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해당 등록관청에 수사기관이 통보합니까? 안 하잖아. 오히려 반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뭐하게 돼 있다? 조회하게 돼 있잖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했는지 기소에 결정했는지 그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아예 그 수사기관 측에서 뭐다? 공소제기 결정한 사실, 기소에 결정한 사실을 어디에 통보해 줘버린다? 허가관청에 통보해 줘버리는 거야. 허가관청이 조회하지를 않네. 그렇지. 통보하여 하고. 그럼 수사기관에 통보하던 허가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뭐한다? 알려한다. 뭐 이건 중요성이야. 그 통보받아가지고 보상금 지급 결정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 보상금은 얼마이며 50만 원 동그라미 지나놓고 뒷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가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그 앞에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산정에는 특례 규정을 활용한 거니까 중요한 건 없고 동그라미 3번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도 범죄예요 이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범죄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자, 들어봅니다. 고개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가족 대표님 사리로 여러분들 3년은 없음 하면서 왜 하락했잖아. 자기의 주거용 택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알았어요. 몇 년이 토지 이용 의무 기간? 2년이잖아.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도 몇 년? 2년 이런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 3년은 없으면 또 그것만 왜 안 왔구만 또.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명령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 내릴 수 있잖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상당한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 내린데도 이행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무슨 금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보상금 지급 조건도 봐봐. 당부장. 두 번째 줄에 읽어요.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서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 무슨 명령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그거 줄 거면 되잖아. 그럼 이행명령 대상이니까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뭐를 지급하는구나? 보상금 지급하는구나 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 건 똑같고 신고서를 제출받아 허가관청과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한다. 그건 똑같은 절차예요. 그 다음 보상금은 얼마다? 50만 원. 그것만 외우면 되죠. 알겠어요? 그 지금 봐봐요. 보상금 지급 사유별로 알겠어요? 보상금 지급 조건이 다르게 돼 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앞에서 공부했는 걸 갖다가 좀 활용하면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를 뭐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은 그 거짓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 지급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거. 그 신고 사건은 범죄를 신고한 거잖아.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으면은 뭐다?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그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 사실을 허가관청에다가 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허가관청이 이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했으면 보상금을 얼마 준다? 50만 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니까 허가관청에서 이행명령이 있었으면 뭐다? 보상금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연결돼. 연결. 앞에서 공부했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 됐고 303페이지 양갈로 2번에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죠? 1, 2, 3번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이런 건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하는 거잖아요. 외울 필요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뭐다? 보상금 지급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공무원은 지 할 일 한 개인데 보상금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다? 2번은 자수한 거 아이가 자수. 알겠어요? 그러면 3번은 뭐다? 누구한테 보상금 줬고 확인할 수 없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 D페이지 갑니다. 304페이지 이제 보충학습에가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들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고 가자. 기타 사항들. 이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체적인 틀은 썼다 안 썼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타 부수적인 절차 규정들을 몇 가지 읽어보고 지나가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첫 번째 당구장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다 허가관청이 보상금 지급 결정하면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통보받은 신고인 고발인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줄 거예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이것도 왜 줄 건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뭐가 좀 절차가 다르잖아.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보상금 지급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다? 허가관청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먼저 하잖아요. 결정한 사실을 누구한테 알린다?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 그러면 신고 고발인은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제 뭐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지적 신청서 제출받은 다음에 이제 허가관청이 무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지급해라. 2월 이내에 지급해라. 이런 절차로 가게 돼 있다. 그러세요. 그 절차는 절차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게 다른 법의 어느 절차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 그 차이점을 주의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여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당구장, 세 번째 당구장 이거는 알으세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같나 다르나? 어떻게 읽어볼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는데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한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하는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다 다르다? 같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구장도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다 다르다? 같다 말이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고발한 경우는 최초로 먼저 신고 고발한 적에 보상금 준다. 똑같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당구장 마지막 거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읽고 지나갑니다. 신고관청 등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뭐해라 기록해라 해놨다 이 말이지. 저거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 치는 사람들 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2번에 권한 등의 위임이 있다. 그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싹 다 지운다. 305페이지까지 싹 다 지웁니다. 그 위에 문제는 놔두고. 그렇지. 그렇죠. 그 305페이지에 문제가 옳은 것을 물었는데, 뭐다? 답이 4번인데 1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읽어가면서 툭 걸리는 데를 찾아봐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도 뭐 신고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않는다. 그러니까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2번은 또 어디가 틀렸는지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다. 거의 툭 걸려버렸다. 3번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는데 2개월 이내로 기억이 나는데 1개월간이 툭 걸려버렸다. 4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액은 뭐다? 1,000만으로 하더라. 걸릴 데가 없더라. 5번 위 사의 신고 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위 사의 신고 사건, 사의 신고 사건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잖아. 이거 범죄 아니잖아. 범죄가 아닌데 갑자기 뭐 공소 제기 결정,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하는 말이 맞나? 안 맞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한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다.
다 여현상이라요. 조금 전에 공부해놓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잘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 봐봐요. 공부했는 내용을 실전 시험장에서 기억을 얼마만큼마다 잘 떠올리느냐의 문제거든. 그 방법은 딴 방법 없어요. 복습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하루 전날 이 6권의 책을 다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하루 전날 6권의 책을 다 정독 한번 할 수 있다라면 뭐다? 아마 합격 다 할걸. 알겠어요? 1년 내도록 쭉 봤던 거 하루 전날 쭉 한번 훑어보면 기억이 싹 날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뭐다? 과목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공부 일정표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이런 사람이 뭐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공부 학교 다니면서 그 계획서 작성해가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서울대 간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알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계획서 작성해가 공부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 계획서를 종이로 실제 문서로 만들었을까? 지 머릿속에서 계획서 작성했을까? 지 머릿속에 다 있다고. 알겠어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내가 또 교회 가니까 그 시간 빼고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어제까지 공부하고 다 머릿속에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실체를 거의 100% 하는 놈들인 거야. 그 놈들이. 근데 우리는 뭐다? 조금 공부하는 사람 흉내 내본다고 계획은 잡는데 뭐다? 실체를 못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306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과태료에 부과해놨는데, 알겠어요? 과태료에 부과해놨는데, 읽어봅니다. 과태료는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누가 부과징수한다?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신고관청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법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에요. 그럼 저 앞에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에도 과태료 있잖아. 그 과태료 부과징수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그러면 되지.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니까 뭐다? 신고관청이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허가관청이 갈 게 있겠나? 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허가하는 제도도 있었다, 없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 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가 있나? 없잖아.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이행명령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받거나 그뿐이지 과태료 부과받는 불법이 있어요? 없잖아. 거기다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을 공부해봐도 거기도 신고, 허가 다 있지? 그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안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과태료는 당연히 허가관청이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고관청밖에 없는 거야. 실거래가 신고를 잘못했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을 한 경우 다 신고관청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 거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거기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할게요. 실거래가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 없나? 있죠. 그럼 직거래일 때 그렇잖아요. 그럼 직거래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죠? 500만 원 과태료 부과인데 누구한테 부과한 겁니까? 매도인한테 부과하고 매수인한테 부과하는 거잖아. 직거래니까. 그렇죠? 신고관청이 부과했겠지? 그걸 갖다가 그 신고관청이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에 통보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잖아. 중개한 사실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실거래가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안 해버렸어. 그럼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은 등록관청이 알아야 몰라야 그래서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부과 사실을 갖다가 어디에 통보해줘라? 어디에 통보해줘라?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 장악하는 게 등록관청 아닙니까?
그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가사실을 통보해라. 왜 통보해야 됩니까? 그 밑에 적어요. 그 여백에다가 과태료 부가사실 통보하는 거기에다 적어요.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그러죠.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등록관청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가 부과한 게 아니니까 신고관청부터 통보받아야 될 거 아닌가? 알겠지? 그 다음 3번에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해 놨는데, 알겠어요? 제목, 그걸 일단 줄 끊어놓고, 알겠어요? 줄 끊어놓고 읽어봅니다. 신고관청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세 번째 줄 끝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뭐 할 수 있다? 끝에 줄 거예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 감면이 되는 게 감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알았어요? 감면 기준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오른쪽 표에 307페이지 밑에다가 쭉 적어 놨는데 안 외워도 돼. 그래서 307페이지의 이 표는 어디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과태료의 그 100만 원 이하 하는 거 있죠? 그 칸 위로만 다 정리하면 돼. 밑에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원래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만들려다 보니까 싹 다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야 돼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격 시험에서는 그 100만 원 이하 위법으로 제재 분류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지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어 없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 3천만 원짜리 있잖아. 표에.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사실이 뭐예요? 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신고관청에 했는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알겠어요? 신고관청이 거짓 신고, 허위 신고가 의심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 있죠? 신고한 사람한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뭐다?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요구를 받았는데도 제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아니면 거짓으로 제출하기나.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스토리나 문장을 만들어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기억이 오래가고 응용이 되는데 이렇게 또 과태료 부과표를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두 문자 따가 중간 때렸다가 이건 3천만 원, 저거는 500만 원, 저거는 100만 원 이렇게 배우니까 뭐다? 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봐봐요. 알겠어요? 또 다시 연습해 볼까?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알겠어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겠어요?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할락하는데 알겠어요?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 안 해도 모른다. 알겠어요? 세금도 안 나온다. 알겠어요? 세금 나오면 그걸 좋게 내면 되지. 뭐 거의 신고. 이렇게 자꾸 뭐다?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과태료가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런 식으로 사례를 만들어가 아니면 문장을 읽어가면서 자꾸 500만 원이구나, 100만 원이구나, 3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두 문자 따는 거 안 좋아. 알겠습니까? 시간 걸리는데요. 가만 안 됩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벌칙을 잘못 연결한 것은 이리 나왔는데 308페이지에 1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죠? 아까 벌금 몇 프로 겠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안겠잖아요. 그러면 O가 X가 O네. 알겠어요. 2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방금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500만 원까지 바로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방금 쓰면 얼마?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얼마? 아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했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던 다 뭐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토지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인이 나서, 이 말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가 있나 없나? 있잖아. 그때는 계속 보유 신고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국적 변경에 따라서 계속 보유 신고가 있잖아.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아이가. 알겠어요? 됐죠? 이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다 끝났어요. 요 페이지까지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 나온다? 어? 어휴. 30에서 32문제까지. 그 요까지만 다 맞출 수 있으면 몇 점은 근처 나온다? 8점 근처는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데 다 맞출 수 있나? 대체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합격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요 페이지까지가 이제 보통 요 30에서 32 나오는데 한 4문제 정도를 틀려요.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를 틀려요. 그러면 이제 8점이 안 나오고 몇 점 나오나? 한 67.5에서 70점 왔다 갔다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틀렸던 이 4-5문제를 어디서 맞춰야 되나?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여섯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맞추면 몇 점 나오고? 8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럼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들다 보면 뭐, 요 나머지 남은 요 있잖아. 요게 들다 보면은 거의 80-90% 내용이 무슨 과목 공부다? 민법 공부. 민법 공법 공부.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4-5문제 더 맞추는 게 결국 민법, 공법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풀려. 그냥 풀려. 알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처음 공부 들어갈 건데, 알겠어요. 비나론 이유가 민법, 공법을 좀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책을 들다 봐야 뭐 감이 오지.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들으면 뭐다?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쉬었다가 요 파트를 쭉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